고종이 12살에 왕이 되고 12살짜리가 정치를 할 수 없으니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대신 국정을 운영. 흥선대원군은 프랑스 선교사들을 사형시키고 미국 배에 불을 지르는 등 외세를 베쳐 이에 프랑스와 미국이 차례대로 침공. 프랑스가 먼저 침공한다. 프랑스는 쉽게 강화도를 점령, 개항을 요구하지만 대원군은 끝까지 거절. 프랑스는 이에 식량과 물자가 바닥이 나니까 그냥 철수한다. 역사 교과서에는 조선이 승리했다고 쓰여있지만 완전 털린 전쟁. 프랑스의 위력을 보고도 그 다음 상대인 미국과도 결사항전을 선택. 300명 가까운 병사가 목숨을 잃는다. 미국 역시 개항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그냥 철수. 흥선대원군은 이에 우리가 프랑스, 미국 등 강대국을 이겼다며 전국에 척화비를 세운다. 이러한 무모한 대원군의 정치에 당연히 반감 가지는 세력들이 나타남. 그게 바로 개화파 명성황후와 민씨 세력들. 이러다간 국민들 다 죽이게 생겼다고 판단하고 대원군을 실각시키고 강대국들처럼 빨리 개혁하는 게 급선무라 판단. 당시 20세 고종 역시 아버지가 올바른 정치를 한다고 생각 안 했던 것 같음. 그래서 명성황후와 함께 개화파를 이끈다. 명성황후에 대해 평가가 엇갈리고 여러가지 말들이 많은데 1. 명성황후가 자기 친척 세력들만 등용했다. 흥선대원군의 외가와 처가 역시 여흥민씨, 민씨성 가진 관료가 많을 수밖에 없었음. 대부분이 대원군의 사람이고 소수 몇 명이 명성황후 사람이었음. 그 몇 명의 사람들로 개화파를 만들고 반대파들도 자기 편으로 만들면서 착실하게 조선의 개혁을 이루려고 노력했던 게 명성황후. 2. 명성황후의 사치로 국가 재정 파탄? 조선은 이미 1800년 초부터 세도정치로 삼정문란, 순조 때부터 전국에 밀란 발생.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재건 위해 돈발행으로 물가 폭등. 명성황후 집권 이전부터 조선의 재정은 그가 오히려 흥선대원군 시절보다 전체 국가 재정은 늘어남, 위편은 청나라 부채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지만 당시 공무원들 월급을 못 줄 정도로 재정 상태가 안 좋았던 것도 분명 맞다. 헌데 신식무기 구입 등 근대화에 필요한 비용을 감안하면 부족한 재정 상태를 이해할 수밖에 없고 분명 개항 이전보다 경제 규모가 조금이나마 커진 건 긍정적이라 봐야 한다. 명성황후가 썼다는 고급 표범 가중 양탄자도 6.25 전쟁 때 미국 병사가 경복궁에서 가져간 건 맞지만 그게 명성황후 때부터 쓴 건지는 불명하. 문화재관리청도 양탄자의 문양과 제작 기술을 봤을 때 대한제국 이후 명성황후 죽은 이후에 제작된 걸로 파악하고 있음. 3. 명성황후가 선교사에 돈을 물쓰듯 썼다. 미국인 선교사 알렌의 준 돈은 신식병원 지으라고 준 것임. 당시 조선은 외교가 절실했음. 외교력으로 미국 등과 친선관계를 유지하려면 선교사들에게 만찬이나 그런 건 자주 할 수밖에 없었고. 4. 명성황후가 동학군 유혈 진압? 농민들 봉기하자 진압보단 대화로 해결함. 2차 봉기는 일본군이 경복궁 점령하자 일어났는데 그때 농민군들이 일본군에게 학살당함. 명성황후가 동학농민항쟁 당시 또다시 청나라군을 불렀다. 1894년 당시 이미 청나라 내정 간섭을 받았을 때임. 청나라 군발이 위안스카이가 조선 총독 행세하면서 온갖 내정 간섭 행패 불임. 동학농민들이 청나라 상인들 꺼지라고 겁박하니까 자국민 보호구실로 청나라가 자체적으로 주둔시킨 거라 봐야 함. 5. 이모군란 때 쌀에 모래를 섞었다. 이모군란, 구식군대가 신식군대와의 차별 등을 이유로 반란을 일으킨 사건. 일단 신식군대에 비해 구식군대 차별은 시대의 흐름. 지금 정부가 주산 암산 교육보단 컴퓨터 교육을 더 장려하듯 시대적인 것.
구식 군인들 월급이 좀 밀릴 수도 있다. 쌀에 모래를 섞어서 월급 대신 줬다고 하지만 배후 세력들 지시 분명. 관청이 일부러 그랬겠나. 설사 일부러 그랬다고 하더라도 정부 산하기관들이 1차 책임, 직접 명성황후가 구식 군인들 월급까지 다 관여했다고 볼 수가 없음. 이 모굴라는 불만 있는 구식 군인들만의 봉기가 아니고 분명히 쿠데타 성격을 가진 반정부 세력이 개입된 건 팩트. 명성황후가 이 모굴란 때 청나라 군대를 요청? 최근 발견된 이모 6월 일기를 보면 기존 학설을 뒤집는다. 기록을 보면 피난각이 급급했을 뿐 정부와 실시간 연락을 취한다던가 그런 건 없다. 청나라군이 들어와 국민들에게 배포한 대자보를 가져오라고 한 점으로 미루어 그녀가 청나라군을 원격으로 조종했다는 말은 거짓말. 당시 조정에 남아있던 흥선대원군 반대 세력들이 청군을 요청했다고 봐야 할 것. 헌데 당시의 기록을 보면 조선정부의 공식 요청도 아님. 조선왕조실록에는 어디에도 조선정부가 요청했다는 기록이 없다. 사실상 청나라가 불법 파병. 진령군이란 무당을 측근으로 삼고 구타늘라 국고를 탕진? 이 모굴란 때 도피하면서 도피처에 아예 새로 궁궐을 지었다는 등 무당을 불러 구슬했다는 등 완전 다허구. 이모 6월 일기에는 그런 기록이 없다. 진령군이란 인물도 실체하는지 명확한 근거가 없다. 낳는 자식마다 죽으니까 무속 신앙에 접근했을 수도 있지만 진령군 전설은 분명 왜곡된 것. 7. 고종과 명성황후 때문에 국가를 뺏겼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조선은 이미 조선 후기 1800년대부터 삼정문란 등 재정 상태가 극히 안 좋은 나라였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예법만 강조하는 살인파들이 공업을 천시하면서 국가 기술력 역시 뒤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군대도 약했던 것. 고종과 명성황후의 죄는 그런 나라를 맡게 된 것뿐. 일본과의 격차는 이미 임진왜란 이후부터 벌어진 거라 봐야 할 것. 일본은 이미 1500년대부터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었고 그들이 가져온 조총 등을 대량 생산, 상업과 공업이 이미 유럽과 비슷하게 발전함. 갑신정변 때도 쿠데타 막으려고 명성황후가 청나라군을 불렀다. 결론부터 말하면 갑신정변 때도 조선정부가 공식적으로 청나라군을 요청했다는 기록은 없음. 교과서에선 급진개화파가 고종을 폐위시킬 목적으로 일으킨 쿠데타라고 배우지만 반란주도한 김옥균은 분명 고종과 가까운 관계였고 명성황후하고도 친했음. 고종과 김옥균이 내통했다는 건 여러 물증이 존재. 당시 청나라 군대가 다수 주둔 중이고 일본도 제물포 조약에 의해 소수병력이 주둔 청일양 군대를 내쫓기 위해서 정보와 김옥균 등이 벌인 일이라 봐야 함. 조선정부의 자작극이라는 건데 김옥균 등을 이용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 조선왕실은 개화파가 매수한 일본군에 감금당하게 하고 왕실이 일본군에 감금당하면 당연 청나라군은 일본군을 진압하려고 할 테니 서로 싸움을 하게 되는 거. 당시 조선은 청나라 내정 간섭이 가장 심했을 때임 거의 속국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조선 정부도 일본을 끌어들여 균형을 맞추려고 했던 것 같음. 실제 그 사건 이후로 청나라와 일본이 텐진 조약을 맺고 양국 군대를 철수. 갑신정변 때 발표된 개혁안을 보면 맨 처음 언급한 게 청나라에 끌려간 대원군을 조선으로 복귀시키라는 것임. 김옥균 등이 집어넣은 것이라기보단 고종이 넣은 거라 봐야 함. 고종과 명성황후의 공적. 강경파들 일색이던 조선 정치를 외교 정치로 전환시킴. 겜도 안 되는 강대국들과 결사항전보단 EJ 전략으로 풀어나가는 게 당시 조선의 유일한 생존 방법이었음. 기독교, 천주교 등 빗장을 풀고 자유롭게 활동. 당시 국민들 모두가 유교적 수구적 성향, 제사도 안 지내는 외국 종교에 감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종교 개방을 시킨 건 아니지만 외국인 종교 활동을 정부가 사실상 묵인함. 정동구락부라는 외교 클럽 친선단체를 만들고 외교 활동을 함. 당시 정동구락부에는 일본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들을 끌어모으고 친선활동.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와 수교한 건 공적. 미국과 청나라의 정치인 기술자 유학 보냄. 갑신정변 이후 청일군대 철수시키고 10년간 한반도는 평화 분위기. 당시 명성황후는 주변국 중 미국이 가장 낫다고 판단, 미국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했는데 미국인 선교사들과 가장 친했고 미국의 사절단 파견하고 1895년쯤에 알렌을 통해서 미국의 광산 채굴권과 철도 부설권을 사실상 양도한 바로 그해 일본에 암살당한 것임. 미국을 끌어들이니 러시아와도 밀약. 이에 청나라와 일본이 반발. 러시아가 한반도로 오니까 영국도 한반도로 왔고 서양 열강들 한반도로 집합. 청일이 당황. 영선사 사졸단, 청나라 근대식 병기 제조 사용법, 한국 최초의 기기창 설치. 대학당, 이화학당, 동문학당, 신식학교 설립. 신식군대 창설. 신식병원, 광해원 건설. 경인전 신선 부설. 경복궁 전기점 등. 우정국 설립. 한성순보 발행. 서울에서 최초 피겨스케이트 공연 개최. 명성황후의 과오?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대원군이 계속 정치를 했다면 확률상 어떻게 되었을까? 이모군란과 동학운동 등 반정부 시위 때 대원군에게 정권을 순수히 넘겼다면? 흥선대원군이었음. 1876년 일본의 강화도 침공 때 100% 신미양요 때처럼 결사항전으로 나가다가 수백 명 군인들만 죽어나가고 강화도 점령당했을 것. 일본은 프랑스, 미국과 달리 절대 철수 안 했을 것임. 그러다가 청나라 군대 불러서 일본군을 내쫓았을 거고 청나라 내정 간섭받고 명성황후 때랑 전혀 다르지 않았을 것. 누가 정치를 하던 청나라 vs 일본의 대립구도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봐야 함. 어차피 일본의 국가 뺏기는 건 같음. 국민을 희생시키고 일본에 뺏기는 게 나은 건가? 명성황후는 국민을 희생시키기보단 본인이 희생당하는 길을 택함. 일왕은 미국과 태평양 전쟁 때 그 많은 국민들이 희생을 당하고도 끝까지 결사항전하다가 핵폭탄을 맞고 더 많은 국민을 희생시켰다. 반정부 시위였던 동학시위도 사실 의문점이 많다. 농민군들은 대부분이 구식 소총이었지만 신식 일본 소총 등도 일부 보유 무장함. 일본 정부가 개입되었다는 문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정황상 암묵적으로 지원했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광군이 보유한 무기들은 고급 신식 무기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게툴링 기관총을 보유하고 있었다. 사실 이 정도면 소수 병력으로도 구식 소총으로 무장한 시위대는 충분히 진압하고도 남음. 헌데 괴소문 등으로 탈영병이 발생, 군기강이 매우 안 좋았다. 불순한 세력들이 분명히 개입된 게 맞음. 청나라가 내정 간섭을 했던 때이고. 결론은 동학운동은 처음에는 분명 탐관오리에 대한 민중항쟁으로 시작했지만 청일 양국이 한반도에 군대를 재파병 위해 온갖 정치 공작이 들어간 사건이라 봐야 할 것. 거기에 반정부 세력들 흥선대원군 등이 동조한 것임. 인호의 일본 공사, 왕비는 조선인들 가운데서도 드물게 총명하다. 적들을 길들여서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도록 하는 기발한 재주는 그 누구도 당할 재간이 없다. 왕비가 일본에 대해 극도의 반감을 갖고 있었다며 침략한 왕은 누구도 쉽게 믿지 못해서 왕비에 의해 조종됐다.
왕비가 살았다면 일본은 아무런 희망이 없었을 것. 미국인 저널리스트 카펜터 증언, 왕비는 옷이 많아서 자주 갈아입는다. 그러나 명성황후는 검소했던 것 같다. 쌍가락지 이외의 장신구를 즐기지 않았다. 보석류를 좋아하지 않는다. 길고 가는 손은 다이아몬드로 빛난 적이 없다. 유일하게 끼는 반지는 묵직한 금가락지인데 항상 손가락 하나에 쌍으로 끼었다. 나는 그녀의 기묘한 정치적 영향력, 왕뿐만 아니라 그 외의 많은 사람들을 수하에 넣고 지휘하는 통치력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다. 왕비의 주위는 온통 적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녀는 세계 강대국과 그 정부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섬세한 감각을 가진 유능한 외교관이었고 반대 세력의 허를 찌르는 데 능했다. 일본을 반대했고 애국적이었으며 조선의 이익을 위해 몸을 바치고 있었다. 사실 조선은 절대 근대화가 늦은 게 아니었다. 중국, 일본에 비해 단지 20년 차일 뿐. 개화파리더 명성황후와 고종이 유교 탈레반 조선을 서양식 근대 국가로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분명히 일부 개혁. 당시 군대도 절대 아주 약한 건 분명 아님. 신식 무기로 무장했었고 흥선대원군 시절보단 분명히 엄청나게 업그레이드됨. 그럼 왜 일본에 힘없이 먹힌 건가? 결국은 돈이다. 군대를 신식 무기로 무장은 시켰지만 재정 상태가 안 좋으니 병력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었고 수십만 군대를 보유한 일본을 넘기엔 역부족. 조선이 좀 더 일찍 서양과 무역을 해서 금은 보유량을 늘리고 그랬음 적어도 국가 방위만큼은 충분히 해냈을 건데. 일본은 1500년대부터 서양의 도자기 수출 등으로 은화를 엄청 보유한 그 도자기공들이 사실 조선에서 천대를 받고 일본에선 대우를 받은 기술공들. 상공업이 낙후된 조선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었다고 봐야. 명성황후와 고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분명 한국 근대화의 시작점이었고 국민의 희생보단 외교적으로 방어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 그리고 명성황후의 죽음이 결국 히로부미의 죽음을 낳게 되었고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 명부는 왕비사 해임, 국제사회도 국제법상 정당 방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중근을 테러 분자로 할 수가 없게 된 것임. 히로부미가 죽자 당시 동북아 정세가 완전 뒤바뀌고 일본은 결국 미국과도 전쟁을 해서 패전 한국의 독립으로 이어진 것.